그 월급에 잠이 와? 아, 네. 저희 밥 먹고 왔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쩌모가 샀어요. 왜 쩌모가 샀냐? 예, 쩌모가 이게 방송을 알기 때문에 쩌모 형께서 방송 PD에게 지금 점심을 한 끼 샀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경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면 좀 노곤해지죠? 저희가 항상. 예, 노곤해졌는데 지난 방송에서 네. 말을 해야 되는데 놓친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일본이 네. 거의 탈락 99% 16강에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 아주 경기를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잘 충족이 됐어요. 예, 박수. 남의 기쁨을, 남의 네. 슬픔을 우리의 기쁨으로 아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네. 그래서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소장님 어떠세요? 그러면 이런 그 경제 교육을 통해서 좀 무엇을 가르치고 같이 가르치고 하시는지. 예. 실제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중의 어린이 경제 교실에서는 지식 전달로 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도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어릴 때 애들 데리고 모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경제 교실을 갔는데 네. 무슨 신문자입니까? 모 신문 M자로 시작하는 모 신문사입니다. 갔는데 거기서 어떤 매일 경제네. 주식 실명을 거론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실명도 팍팍 거론하는 뭐 그 주식을 가르치고 게임 형태로 네. 경제를 경제를 가르치는데 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매일 좀 경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네,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어디 언론사 뭐 한다가 대부분 가면 다 그래. 다. 예, 정말 그런 주식을 몰라서 수요 공급을 몰라서 우리가 경제를 경제에 잘 안 굴러가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을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소비 습관이 소비 습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어른들도 이게 자기 홈쇼핑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어려서부터 이런 소비 습관을 합리적인 합리적 소비 습관. 무조건 하고 그렇다고 아끼기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특히 애들한테 용돈 줬는데 안 쓰고 아끼고 뭐 저축만 한다고 좋아할 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다 좋은 게 그 아니구나. 애들은 나중에 한 방을 크게 써버리거든. 그렇죠. 어차피 골치 아파. 살면서 돈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돈을 잘 나누어 쓰고 합리적인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아끼다가 똥 된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소비 습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어떻게 어차피 가르치-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습관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까 어차피 서두에 쓰고 살아야 이미 되니까 좀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냐에서는 아까 그 마트라든지 실생활에서 그 생활 현장에서 부모님이 지도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모님이 목록을 적어서 간다든지 네.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이 군것질거리나 이런 거 장난감 같은 것들을 사다 날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자신의 용돈에서 조금씩 포함시켜서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보게끔 네. 네. 부모님이 다 이렇게 그 뭡니까 온실안에 화초처럼 뭐 예를 들면은 그 과자 같은 거는 유해식품, 불량식품 사 먹지 않나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대기업의 과자나 불량식품이나 다 몸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부모님이 감싸 안으려고만 다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거쳐갈 시행착오라면 부모님이 자녀가 스스로 거치게끔 그렇게 네. 지금 우리가 소비 습관을 대단한 이야기를 우리 쩌모 형께서 하신 건데 불량식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자, 불량식품 가게들 힘내십시오. 요즘 불량식품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불량식품들이 보면 재료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번에 네.
박근혜 정부 4대약 중에 불량식품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불량식품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한때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네. 정신보러 가면 네. 중국 이런 재료들 네. 그것들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들을 불량식품 업소처럼 취급했던 정서적으로 네.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거기 보편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원가를 못 맞추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또 뭐 어떤 걸 가르치십니까? 합리적인 소비 습관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또 사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필통이 예뻐서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거는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실제로 캐릭터가 예쁘다고 또 사달라고 있는데 또 사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욕망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를 그냥 똑같은 소비를 볼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소비냐 욕망에 의한 소비냐를 네. 어려서부터 구분해주고 그렇지. 필요에 의한 것은 뭐 당연히 사줘야겠지만은 욕망에 의한 것은 아무리 때를 쓰더라도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야,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필요와 욕망을 조절해 주는 게 쉽지 않지. 조금 전에 이런 예를 네. 엄마들만 하더라도 네. 이 백은 이 백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백은 저래서 필요하고 해서 엄마의 장롱안에 가면 뭐 백이 그냥 가게보다 더 많아. 요즘 애들 신발도요. 신발도 별의별 신발들이 다 있어가지고 애 하나당 신발이 그냥 한 10켤레 가까이 돼. 뭐 어디 갈 때 신는 신발 어디 다 이유는 있는데 네. 다 이유는 있는데 그리 따지면 진짜 다 사야지 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욕망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가 게임에 빠져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욕망 조절하는 힘을 배양을 통해서 미리 좀 예방을 할 수가 그 있다. 필요와 욕망을 그걸 조절하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실 노하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네. 저도 때를 닦았죠. 그게 사실 가장 큰 그냥 그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때를 닦는 건데 요즘 그래야 근데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한다고 혼낸다고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뭐 너무 어린 자녀라면 과연 이 말을 알아들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가랑비에 어쩌는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실제로 뭐 콩나물에 물 주면은 물 다 빠지는 것처럼 네, 느껴지지만은 또 어느새 모르게 네. 이제 콩나물 자라듯이 네. 자녀한테 이 반복되는 교육 그리고 부모님의 솔선수범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한 번 안 듣고 두 번 안 듣는다고 그래 지레 포기하고 혼내고 네, 또 네. 좀 하다가 또 어느 순간은 또 부모님이 먼저 또 이렇게 어떤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들어주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일관된 네, 네. 뭐 처음부터 큰 욕심 내지 말고 꾸준히 네. 일관된 소비 습관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하다. 부모 자신도 좋은 본이 돼야 되고 네, 네. 또 자녀에 대한 교육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꾸준히 유지돼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가 뭐 죄야?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더러운 거고 네. 굳이 어려서부터 돈을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었고 네. 또 자녀가 돈을 달라든지 떼쓰고 할 때 너무 이렇게 안 주고 이래 하면은 자녀 기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없는 형편이지만은 좀 형편에 안 맞게 좀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가서 네.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가정 네, 형편에 안 맞게 너무 이제 뭐 가난한 집에서 또 이렇게 형편에 안 맞게 사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정의 형편에 대해서 네. 있는 그대로 알려주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게 중요해.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그렇다고 너무 또 없는 티를 이렇게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자녀와 가정 상황에 대해서 네. 뭐 대화하는 시간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서로 가지면서 인식을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현실과 꿈을 같이 공유하는 게 좋죠. 그 현실과 꿈 그죠. 네, 네. 그래서 돈이 없다 하면은 뭐 요즘 애들 뭐 카드 쓰면 되잖아 이런 아무 생각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이라고 한 것이 무한정하지 않다. 그 뭐 엄마나 아빠가 밖에 나가서 정말
힘들어서 얻은 소득은 유한하고 이 일도 무한정 네. 평생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잘 아껴서 또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또 자녀의 뭐 교육 준비 뭐 등등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무한정 쓸 수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좀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오케이,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뭐가 그리고 필요할까요? 한 가지만 더 짚자면은 네, 그 무한정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보호. 환경보호. 예. 왜 갑자기 생뚱맞게 환경보호 있는 넣었죠? 물건을 또 사고 하는 것이 아. 단지 그냥 가정 형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낭비는 우선 집안의 환경이 안 좋아져. 그렇죠. 그저 집안이 어질러지고 보통 뭐 애들 하다 보면 네, 네. 요 뒤에 나온대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합리적인 소비 습관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된다. 예, 또 다른 거 어떤 것도 이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좀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투자 마인드를 좀 길러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투자 마인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아마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얘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네, 미국의 이제 월터 미셸 박사가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마시멜로. 예, 예. 지금 즉시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한 개씩 더 주겠다 네. 라고 제안했더니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 다 아이들이 먹어버렸다. 먹었겠죠. 네, 근데 몇몇 아이들은 참고 기다려서 하나씩 더 먹어서 네. 그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보니까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공을 했더라. 아, 여기서 이제 이 실험의 결과로서는 이제 만족 지연이 정말 중요하다. 만족 지연. 예. 야, 우리 애 진짜 이게 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아빠가 한테 줄게 얘기해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지금 먹어요, 무조건. 야,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현명하지. 네, 나아졌다가 똥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그게 현명하기는 한데 그게 너무 이제 반복되면 그것들이 이제 의식으로 굳어지고 습관으로 굳어지면 사실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그때 먹어치우는 것도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마인드, 만족 지연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게 맞다. 그렇죠. 네. 이걸 실험을 하게 해서 만족 네. 지연 능력을 배양시키게 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게임 중독 같은 게임 거. 중독. 네. 당장의 즐거움. 그거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어른들도 게임 중독에 헤어나지 못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렇게만 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를 자녀와 계속 대화를 하고 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경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네. 그 돈을 지금 다 써버리면은 실제로 나중에 그 돈을 못 쓰게 되는 네. 그런 것도 체험을 시키면서 지금 현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한정된 자원으로 또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면서 그런 이제 욕망 조절하는 힘을 배양시켜서 게임 중독도 예방을 하자는 거죠. 야, 어렵다. 생각보다 내용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어른들이 아버지가 어린애들을 목욕탕에 일찍 데리고 가서 뜨거운 물에 확 담그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이 경제 같은 데도 네. 그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도 부모들이 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리 하니까 안 되더라. 그리 하니까 네가 힘들지라는 그런 경험들도 지혜롭게 그죠. 그렇죠. 참 부모가 교사가 돼야 돼. 교사가 생활 교사. 가정 부모님 교사. 보호 아래서 이런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칠 시간을 충분히 거치게 되면 그렇지, 시행착오.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올바르게 자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만족 지연하는 힘을 기르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공부 같은 경우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사항 공부 아니겠습니까? 공부죠. 근데 네. 그 공부 같은 경우도 게임이다 뭐다 해서 당장 피곤하고 힘든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 거냐. 근데 부모님이 욕심만 앞서가지고 자녀한테 왜 공부 안 하냐 잔소리하고 해봐야 네.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죠. 그때 그걸로 끝나버리고 하는데 네. 그 공부가 자신의 미래, 인생의 성공을 위한 그 투자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거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쳐야지만 되는 것이 네. 부모님이 공부를 해서는 네. 절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렇지. 거죠. 그런 애들은 주로 이제 뭐가 수틀리는 일이 생기면 나 공부 안 해 이러거든. 누가 그거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지가 공부 안 한대.
그러면 또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공부가 마치 누구 부모를 위한 것이냐. 근데 또 부모를 위한 그 부모를 위해서 자식 보고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한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많이 빼야 되겠다. 예, 또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개미와 배짱이 우화도 잘 아시다시피 네. 부모님도 요즘 뭐 자녀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미래, 노후 자신의 준비 미래.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놓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래서 네. 인생은 항상 여름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런 뭐 어렸을 때 뭐 어린 자녀라면 당장 이 동화책 꺼내놓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여름일 수만은 없고 겨울을 대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참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커서는 이게 좀 머리 크고 나면 얘기가 잘 안 와닿지 않을까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인생이 항상 여름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우리 이제 요즘 여행이 많이 자유화돼가지고 여행값이 싸고 하니까 겨울에 네. 저기 이제 동남아 같은데 가버리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런 부모들하고 그 여행을 자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평생 여름인 줄 알아. 뭐 여기 추우면 다른 데 가면 되죠. 이 올해는 왜 안 가요? 그죠? 예. 이런 것도 참 그 여행도 절제해서 또 이것도 뒤에 있대요. 아니.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좀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좀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으시고요. 또 네. 어떤 교육이 또 필요할까요? 그리고 네. 이제 경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네. 남을 좀 배려하는 기부 마인드도 좀 길러줬으면 좋겠다. 남을 배려한다. 네. 그 배려는 게 뭐 나무 베는 그런 거 아니죠. 남 배는 게 아니라 배려. 초등학생 그 유명한 퀴즈 설문 있잖아요. 제 친구가 저를 배려합니다. 칼을 들여.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네. 남을 배려하는 마인드. 네. 야, 오늘 방송은 거의 우리 뭉치를 위한 방송이네. 뭉치 씨를 위한 방송. 그래요? 뭉치 씨 애들이 이제 한참 이런 이런 교육들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되니까 우리 애들은 그렇죠. 다 커버려가지고 네. 애들은 요즘 뭐 우리 애들이 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저도 강의에서 이거를 좀 일찍 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심지어는 사회인인데도 이렇게 돈 관리가 안 된다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돈 관리가 안 되는 성인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의 미래는 더 암담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자녀들이 한테 신용카드를 그냥 덜컥 지어주고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15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써대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해결해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제 판단 하에는 짧으면 1년 안에 그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그 무한정 퍼주던 그런 지원들을 네. 과감하게 이렇게 뭐 완전히 단절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하에서 필요와 욕망 구분하고 계획하에서 쓰게끔 이렇게 유도하시면 충분히 바로 잡히지 않겠나. 그런 것 같아. 우리도 상담을 해보면 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상담 고객들이 여러 유형들인데 간혹 이렇게 이제 소비 관리, 소비 계획, 소비 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가정을 간혹 보잖아요. 네.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그 부모님들 우리가 재정이나 건강 상태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 그 부모님들도 여전히 이제 이런 재정 문제가 네. 조금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다 그것들은 이제 서로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습관이나 네. 안에서 다 경험하고 배우니까. 그래서 아까 그 뭐 기부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잘 아시죠? 뭐요? 철강왕. 우리 어릴 때 뭐 유인전 많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철강왕. 네, 철강. 오늘 또 한 명 또 발음 안 되는 게스트 한 분 오셨네. 저희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저희 꼰대도 뭉치도 그렇지만 이분도 대단하시네 발음이. 네, 철강왕 계속 얘기해 보시죠. 네. 그 카네기의 묘비명에 이런 네.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았던 한 남자가 잠들어 있다. 이런 묘비명이 적혀 있는데 그게 저 뭐예요? 카네기의 묘비명. 카네기?
무슨 얘기죠? 카네기 네. 자신의 묘비에 예, 묘비명예. 자신보다 더 뛰어난 네. 사람들의 도움을 잘 구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 잠들어 있다. 야. 그가 카네기다 이 말이에요. 카네기의 묘비명예. 그렇게 성공을 자기가 했는 데는 자기의 사람의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도움을 활용할 줄 아는 야. 그런 이제 자신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머니스토리 TV도 우리의 능력보다는 네. 점오행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또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우리도 잘하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하려면 자신만의 능력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그렇죠. 네. 깨닫게 하고 자녀가 크게 성공하게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은 그 자녀한테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기부 마인드를 야. 좀 심어주면 좋겠다. 근데 이 교육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교육을 하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맞습니다. 맞죠. 부모가 바뀌어야지만 그게 교육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맞는지. 이 교육이 네.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뭘 잘 네. 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소위 말하는 경상도 남편, 경상도 아빠로서 네. 가정에 정말 이렇게 점수로 치면 한 30점을 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네.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 경제 교육을 실천을 하면서 그래도 네. 점수라도 주네. 실천을 하면서 저 자신이 바뀌는 것을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실 게 아니라 하시다 보면은 부모님 스스로 바뀌고 또 그 바뀐 거에 의해서 또 자녀가 바뀌고 또 자녀가 바뀌면서 또 부모 바뀌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자녀 경제, 가정 경제 교육 전문가인 이영재 소장님을 모시고 모니스토리 TV 특집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뚱맞죠, 갑자기.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남을 배려하는 기부 마인드. 네. 그래서 작게라도 자신의 용돈에서 뭐 조금이라도 떼서 이렇게 어려운 뭐 네. 아프리카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에 이렇게 음. 기부를 이제 실천하게 하면서 네. 자녀가 이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네. 그런 마인드를 좀 길러준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네. 훨씬 더 네. 뭐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제 시대가 이미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그 많은 것들을 보면 네. 아마 공유, 그죠? 공유, 네. 또 뭐 협업, 나눔, 네. 그죠? 기부 이런 것들이 거의 하루에 최소한 몇 번 이상을 다 그런 단어를 만나게 돼요. 어떤 콘텐츠나 어떤 뉴스나 어떤 기사를 보게 되더라도 인터넷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수명은 길어지고 재정은 그만큼 길어지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서 서로 사람의 힘으로 그 공백들을 메꿔 나가지 못하면 아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이제 기부나 나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되고 또 이제 습관화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부나 나눔을 통해서 어찌 보면 뭐 자식이 많은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형제간의 우애도 좀 좋아지는 효과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네. 그런 기부 마인드를 길러주고 네. 하다 보면은 뭐 형제간에 막 이렇게 자매간에 남매간의 우애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좋아지는데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다 안 좋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같이 네. 받은 가정끼리 결혼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런 교육을 받은 남자집 또 받지 않은 여자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게 또 불편해요. 이런 경제 교육을 전국 가정에서 다 실천하시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이제 정부에서 좀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맞아요. 제 방송이 좀 제가 관계자가 바라는- 좀 들으시고 제가 바라는 학교에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학교에도 강의를 많이 나가요. 예, 학교에 강의 많이 나가고 예. 있는데 기존에 학교에서 이렇게 경제 교육을 하셨던 학교에서조차도 제 강의 내용을 듣고는 너무 좋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솔직한 방송. 우리 이제 가정경제교육연구소 행복경제교육연구소 홈페이지 가면 네. 여태까지 강의를 했던 이런 그 사이트들, 이런 학교 현장들이 많이 업데이트되어 있는데요. 네. 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학교 교육 관계자들 계시면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 강의 신청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좀 경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소비 습관, 그 다음에 뭐 좀 미래를 준비하는 좀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뭐 좀 기부에 대한 마인드, 예, 크게 이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중요한 같습니다. 건 아까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녀의 경제 교육, 자녀에 대한 올바른 소비, 그런 동안 어떤 제대로 된 행복 이런 교육 자체가 오히려 피드백, 선한 역류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부모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잘못된 부분도 스스로 교정하게 하는 그로 인해서 그런 효과도 같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오케이, 포인트는.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네. 아이고 뭘 해, 뭐 우리도 뭐 대충 그래 살아왔잖아, 뭐 이런 부모들이 많거든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아유, 말 얘기가 좀 길었어요. 좀 쉽시다. 예, 좀 쉬고 하시죠. 예, 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저명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